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흥 김태기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장 노동생산성과 국제무역 볼게요. 자, 리카르도 무역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앞에 인트로와 1절 리카르도의 비교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인트로 보면요 경제학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쵸? 경제학에 많은 이론이 있는데 뭐 수요 공급도 있고요.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거야. 갑자기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예. 비교 이론 있죠. 비교 이론. 그래서 경제학의 많은 이론 중에서 요 비교 우이론, 요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론은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론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 이론은요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알다시피 그 이전에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우위론이라고 보면은 어떤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가 아니라 절대 열의에 있으면 교역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비교 우위론이다 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 모든 면에서 생산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다 압도한다 할게요. 이래도 미국과 중국은 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모든 제품 생산에서 절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국가도 수출할 제품이 있고, 그러니까 비교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국가도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비교 우위론은 네 번째 줄 볼까요? 무역을 통해서 어느 한 나라만 이득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모두, 거래에 참가하는 국가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누구 한 명만 이득 보는 게 아니라 다 윈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9세기 초 리카르도가 제기를 했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리카르도의 비교 위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요 먼저 이걸 볼 거야. 비교 위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요걸 살펴본 다음에 자,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무역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무역의 이익. 오케이? 얼마나 어떤 나라가 어떤 상품에서 비교위를 갖고 있고 교역을 했을 때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또 국제 가격의 결정. XJ랑 YJ가 있다라고 하면 국제시장에서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이걸 본 다음에 교역을 하고 물건을 생산할 때 교역을 하게 됨으로써 그 나라에서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노동 가치서를 전제로 할 건데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1절에서는요 비교위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1. 비교 우위의 법칙 요거 볼게요. 비교 우위의 법칙.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리카르도가 쓴 비교 우위 요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리카르도 모형의 가정 한번 보시면, 자, 리카르도의 이 아이디어는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 정치, 경제 및 과세의 원리 요 책에서 나왔습니다. 정치, 경제 및 과세의 원리,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이게 언제 책이 나온 거예요? 예, 보니까 1817년 요때 나온 책이군요. 자, 리카르도는 모든 국가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 모든 국가는 지금 여기 얘기한 비교 위에 직면하기 때문에 윈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에 얘기했던 리카르도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까요? 54페이지입니다. 자,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다. 자, 첫 번째는 노동 L이라고 쓸게요. 노동만이 투입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모형에서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동만 투입 인풋으로 사용되고요. 자, 그래서 노동 투입량에 의해서 재화의 가치가 결정된다. 노동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동 가치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노동 가치설에 기반을 두고 있죠. 자, 노동의 투입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까 두 재화의 교환비는 노동의 투입량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과를 만드는데 노동이 2명이 달라붙어서 사과를 하나 만들어요. 근데 여기 바나나를 하나 생산한다 할게. 근데 만약에 4명이 달라붙어서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사과는 2명이서 하나 생산했고 바나나는 4명이서 바나나 2개 아닙니다. 그냥 바나나 하나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나나에 4명이 투입됐으니까 노동이 2배 많이 투입됐지. 그럼 바나나의 가치는 사과의 가치보다 2배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 요걸 상정할 거야. 자, CRS를 우리가 생산 함수의 특성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Constant Return to Scale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2배 증가했어. 여기 이제 노동이 2배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얘기할 때 노동과 자본이 인풋이 2배 증가하면 아웃풋도 정확하게 2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뭐냐면 아니 생산량을 변화시킬 때 총 비용도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평균 비용이라 할까요? AC 생산량이 변해도 평균 비용 average cost는 일정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 다음 이제 표 보시면은요, 표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거기 표를 보시죠. 55페이지 이쪽에다 할게요. 자, 표를 살짝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노동이라는 거 잘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나라가 있어요. A국과 B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랑 Y제를 생산합니다. X제가 기계고요. Y제가 직물이야. X제, Y제 생산을 하고요. 여기는 A, B가 이제 국가 이름이에요. 국가예요. A국, B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안에 담겨 있는 숫자가 X제를 생산할 때 A국이 노동자를 얼마나 투입하는가 그걸 나타내요. 자, 2명이 노동자가 투입되는 거야. X제 생산할 때 B국은 8명이 투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A국의 노동 생산성은 B국의 몇 배가 됩니까? 하면 아니 X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2명이서 하나 생산하는데 B국은 8명이서 달라붙어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요거 숫자만 잘 보시면 좋긴 한데 옆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뒤에 할 거라서 여기다 표현을 하게 되면 A국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이 A국의 노동의 생산성을 B국의 노동 생산성으로 이렇게 한번 몇 배가 되냐 요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X자 하나 생산하는데 A국은 2명이 8명의 역할을 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 그렇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Y제도 한번 볼게요. Y제는 3명이서 Y제를 A국은 생산합니다. B국에서는 4명이서 Y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A국이 3명이서 4인분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이거 딱 했을 때 여러분 노동의 생산성으로 표현했을 때 3분의 4 아니면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A국이 분자에 있으니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살짝 생각을 해보시면 A국이 관심이라는 분자의 초점 잘 맞추세요. 자, 그러면 요거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정도 봐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 번째 달라. 단위 노동 투입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 숫자가 바로 뭡니까 하면 단위 노동 투입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 숫자가 노동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그걸 나타내고요.
자, 표를 봤을 때 기계 XZ 생산에 A국은 2명, B국은 8 이렇게 있으면 XZ가 기계야. 기계 한 명을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2명이 투입이 되고요. B국은 노동이 8명이 8단위가 투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국은 XZ 생산에 있어서 B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4배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그치 XZ 생산할 때 A 국가가 B 국보다 훨씬 더 거의 뭐라고 그랬었냐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A국의 노동 생산성이 B국의 노동 생산성보다 4배나 더 커요. 그래서 A국은 XZ를 생산하는데 생산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YZ 생산도 봅니다. YZ 생산에도 지금 A국의 노동 생산성을 B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B국이 1이라 그러면 A국은 3분의 4니까 1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역시 YZ 생산에도 A국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에 다 쓰게요. 효율적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닙니다. 네, 여기 숫자가 노동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러 첫 번째 줄 보시면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다른 국가보다 적을 때 자, A국은 X 생산할 때 노동을 더 적게 쓰잖아. A국이 YZ 생산할 때 B국보다 적게 쓰잖아.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bsolute Advant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A국이 XZ랑 YZ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입각했을 때는 둘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경제학 강의도 저보다 잘하고 축구도 저보다 당연히 잘하고 그럼 손흥민 선수가 모두 잘하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쭈그리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절대 우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마지막 단락 볼까요?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낮은 국가와 생산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가 사이에는 무역이 성립할 수 없어. 그러니까 A국이 XZ랑 YZ 모두 효율적이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에 따랐을 때는 교역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A국이 모두 우위에 있습니다. A국이 여기 나와 있는 결과죠. XZ와 YZ 모두에 절대 우위가 있습니다. 네, 절대 앞에 반복되지만 또 쓸게요. 절대 우위에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론상 그럼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but 현실에서는 교육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현실에서는 자, 미국과 중국 절대적으로 생산성이 미국이 중국보다 모든 면에서 낮단 말이야. 근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 위로는 중국과 미국처럼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도 무역이 가능하고 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대한 인트로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숫자가 나중에 변형을 할 때요. 이게 Q일 수도 있는데 Q 생산량, 아웃풋, 뭐 수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의 단위 노동 투입량이다 라는 거에 초점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기회비용과 비교 우위의 법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